방문자 1000명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 15일차입니다. 방문자 유입 키워드. 블로그 방문자 유입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웃도 없고요. 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도 아니죠. 누가 보겠어요? 어쨌든 방문자들을 조금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럼 방문자들이 유입이 되면 뭐예요? 블로그에 와보니 볼만한 글이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자 유입은요. 그래도 블로그에 왔을 때 한 10개 정도는 볼만한 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10개 정도는 방문자 유입을 하기 위한 컨텐츠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컨텐츠면 좋겠죠.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려면 첫 번째, 일단 문서들이 없어야 돼요. 검색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해당하는 문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최근 이슈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TV, 라디오 이런 걸 들어보시면 그때그때에 뭔가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슈가 나랑 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상위 노출은요, 조회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해당하는 키워드로 문서들이 얼마나 발행이 됐냐, 그리고 그 문서들이 누가 작성했냐. 똑같은 키워드예요. 디지털 노마드 되기라는 키워드인데 제가 해당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과 여러분이 올리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지수가 높잖아요. 디지털 노마드에 관련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이버는 알아요. 디지털 노마드로 검색한다는 걸. 그리고 네이버는 알아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주제로 계속 쓴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제 위에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키워드를 찾아보면 땡땡 명언 이런 게 있어요. 인생 명언, 실패 명언, 성공 명언 이런 게 있죠. 주식 명언, 돈 명언, 명예 명언, 인맥 명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혹은 좋은 글, 짧고 좋은 글, 짧은 글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키워드로 조회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올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걸 왜 올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검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해당하는 키워드는 블로그 아니고서는 사실 검색하는 채널이 없죠. 유튜브에 검색하겠어요? 이걸 글인데 인스타에 검색하겠어요? 이거를 쿠팡에서 검색하겠어요? 아니면 지도에서 검색하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키워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해당하는 키워드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도 영역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하는 키워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가 네이버 쇼핑이죠. 아니면 뉴스 영역에서 검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글이나 명언, 자기소개, 삶의 멘토 이런 거 있죠. 면접을 볼 때 약간은 자기소개와 관련된 면접 질문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블로그에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쉽게 유입이 돼요. 그럼 방문자가 확 높아지죠. 그럼 방문자가 높으면 뭐예요? 들어와서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는 거와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나와 연관이 있거나 내 브랜드와 연관이 있거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즌 키워드입니다. 시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해요. 혹은 1월, 2월, 3월, 4월을 말해요. 우리가 그냥 제주 여행 하는 게 아니라 2월 제주 여행, 2월 봄 제주 여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시즌을 넣어서 검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도 있게 내가 원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기업에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신서비스가 나오거나 뭐 신간 책이나 영화나 넷플릭스 이게 뭐 제작 발표회라든가 아니면은 뭔가가 이제 나온다고 뭐 확 지금 뭐 이슈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광고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 문서를 발행한 사람들은 또 많이 없어요. 왜? 이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방문자 유입이 급증할 겁니다. 방문자 유입이 급증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온다면 내 블로그에 무언가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내 팬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제목을 보면 이게 무슨 키워드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뭐야? 어떤 걸 검색을 하면 해당하는 글이 반드시 상위 노출이 돼야 돼. 어떤 블로그들을 보셔도 어떤 블로그들의 제목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빨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키워드는요. 디지털 노마드, 공무원,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임금, 급여, 봉급, 연금. 이게 키워드예요. 라고 얘기하고 블로그 포스팅 작업 보고서를 지금 언급한 키워드와 조회수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키워드라고 볼 수 없어요. 키워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검색하는 게 바로 키워드예요. 네,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죠. 이게 TV에 떴어요. 네, 그리고 데모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연봉이 적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봉급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아주 친절하게 2022년 공무원 봉급표라고 자동으로 검색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번에 주제는 뭐예요? 2022년 공무원 봉급표가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려주지만 네, 또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냐? 또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아요? 네,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자동으로 뜬 게 뭐였냐면요. 공무원 임금, 공무원 급여, 공무원 봉급, 공무원 연금. 이게 네이버 다음 구글 자동 검색어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는 오늘의 주제는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임금, 급여, 봉급, 연금을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임금, 공무원 급여, 공무원 봉급, 공무원 연금. 이게 우리는 검색 키워드라는 거예요. 정확한 검색 키워드. 그것을 키워드 작업 보고서에 적어주시고 조회수가 몇 명이 나오는지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슈이기 때문에 조회수는 얼마 안 되겠죠. 그때 조회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일주일간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가 있죠. 저는 디지털 노마드와 공무원을 비교해서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디지털 노마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셸은 이 글을 왜 썼어요? 라고 질문해 주셔야 돼요. 디지털 노마드인 저를 알리기 위해서요. 미셸을 알리면 뭐가 좋은데요? 분명히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이 뭐 검색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제 강의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기업 강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조회수 누적이 한 13,000명 정도 됐죠. 글은 8월 31일, 2022년 8월 31일 날 글을 썼는데요. 제가 2022년 11월 한번 조회수 한번 보면은 2,304명이 본 거예요. 제가 언급한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2022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 2022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급여, 공무원 급여, 공무원 봉급, 공무원 급여, 공무원 봉급, 공무원 급여표, 공무원 임금. 네, 2022 공무원 급여. 맞죠? 제가 검색한 걸로 들어왔죠? 저는 공무원이라고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임금이 키워드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월급이 키워드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근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키워드란 뭐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검색하는 거. 그게 키워드예요. 강남역이 키워드예요. 강남역을 몰라서 검색을 한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주가 키워드가 될 수가 없어요. 제주를 몰라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뭐를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않을까요? 제주 2월 가볼 만한 곳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 2월 가볼 만한 곳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모를 수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검색을 하죠. 그럼 그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쵸? 그럼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검색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 되는 방법, 디지털 노마드 수익, 디지털 노마드 엔잡러, 디지털 노마드 마케터 이런 식으로 검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블로그 작업 보고서에 넣은 키워드가 지금 언급한 이렇게 들어왔냐 이거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블로그 작업 보고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해당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잘못 만든 거예요. 자,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블로그 포스팅 작업 보고서를 정확하게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35년 넘게 인쇄소를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교육생 중에. 그런데 연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경험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잘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추락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후발주자들은요, 미친 듯이 움직이거든요. 후발주자는요, 홍보물을요, 블로그에다가 홍보하지 않거든요. 쿠팡을 열심히 관리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열심히 관리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와 예약, 구매 이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런 요즘에 그런 트렌드한 그리고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도 쿠팡을 들어갈 것이냐? 나도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서 열심히 할 것이냐? 아니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30년 넘게 인쇄물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류의 인쇄물을 30년 넘게 만들었는지를 블로그에 포스팅을 30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력은 뭔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의 강점이 뭐예요? 나의 강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강점은요. 35년 이상이 된 나의 경력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점을 여쭤봤어요. 신속하고 빠르게 제작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신속하고 빠르게 주문한 지 얼마만큼 제작을 한다는 것을 블로그에다가 일단 올리는 거죠. 딱 그렇게 며칠? 30일을 올리는 겁니다. 쿠팡을 관리해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해서 물론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입장이에요. 채널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블로그는 열심히 쓰거든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블로그를 하지 않아요. 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다가 키워드 광고를 내지, 네, 블로그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블로그로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공략해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동네에 아파트 분양부터 시작해서 분양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저는 이럴 수 있죠.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부동산 컨텐츠 올린 것들을 좀 보여줘요. 상위 노출 인증한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앞으로 현수막 나한테 맡기면요. 제가 블로그 포스팅 하나에서 상위 노출 해드릴게요. 어차피 내가 영업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내가 홍보와 광고를 해야 된다면, 후발주자들, 그리고 지금 막 하는 친구들하고 경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쟁에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거죠. 부동산 분양 대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현수막 아니에요?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 의뢰를 그냥 주겠죠. 왜? 다른 데는 포스팅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포스팅이 무조건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신의 부동산이 타운하우스, 아파트 분양을 할 작업 보고서예요. 블로그 포스팅 작업 보고서고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그 전에 아파트 관련해서 한 두세 개는 올려놓아 있으면 뭔가 상위 노출 인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아파트 분양 보세요. 상위 노출 3위 안에 들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현수막 저한테 맡겨주세요. 자, 그럼 현수막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놓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광고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이미 광고 홍보비를 블로그나 아니면 키워드 광고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와, 대박이다. 이 사람은 난 현수막 의뢰를 하면 현수막 제작뿐만 아니라 플러스 서비스 하나가 더 오네? 포스팅 하나가 더 오네? 나 그냥 무조건 이 사람한테 맡겨.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양 대행사에서 현수막을 하나만 제작할 것 같아요? 몇십 개 제작하겠죠? 분양 대행사에서는요, 물건을 하나만 분양할 것 같아요? 몇십 개 분양을 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분양 대행사에서는 다음에 포스팅 의뢰를 안 할 것 같아요? 포스팅 의뢰를 합니다. 그때는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수익 모델이 두 가지가 생긴 거죠. 어떤 거? 현수막해서 수익도 생기지만 두 번째 어떻게 되죠? 블로그 포스팅 원고를 써서 수익도 발생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전제가 따라갑니다. 일단 내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돼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키워드로. 지금은 그냥 써주지만 뭐 그들이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면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남들도 쿠팡하고 남들도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물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가서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채널을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채널은 뭐예요? 내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알리지만 내가 블로그로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블로그 포스팅 원고 작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영역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